자, 해외 선물 가이드 시간입니다. 해외 선물 상품에 대한 투자 전략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좀 눈에 띄었던 해외 선물 상품들 먼저 볼 텐데 가장 지표가 될 수 있는 유가부터 한번 보죠. 유가. 네, 일단 유가는 계속 박스권 계속 유지하고 있고 네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좁은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 대선이 지금 여기에 개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지금부터 2주 동안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WTI도 그렇고 지금 브렌트유도 그렇고 굉장히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한 가지 다행한 것은 거의 40불대 위에서 지금 만들어서 움직인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에서 굉장히 짧은 굉장히 좁은 밴드에서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스캘핑하는 거 아니면은 특별히 들어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천연가스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 IMO 2020을 발효한 뒤에 그 선박 회사들에서 지금 현재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났고 네. 또 조금 이런 추이가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지금 계속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봤을 때 그 전체적으로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들을 늘린다 그랬을 때 그 과도기적인 성격에서 역시 그 천연가스의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서 올라가고 있는 이 천연가스는 앞으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스 사용이 많아지죠. 난방용 가스를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일본 다 이게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가 추워지는 그런 해에는 또 가스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네. 또 그런 성향도 있어서 날씨 보시면서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환경도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미국 대선은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그리고 바이든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상품 선물 가운데 농산물 가격에도 또 그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일단 그 미국 농가에서는 당연히 트럼프를 선택하려고 하겠죠. 네, 지금 현재 폴 나온 거 보면은 일단 팜저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네. 농민들 그 저널식의 농민신문 같은 건데 농민신문 같은 거네요. 네. 그런 건데 이제 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인용을 해본 결과로는 불행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오늘 대선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85%의 농민들은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여기 나온 걸 보면은 일단 다 합치면 101%인데 이게 지금 밑에 보니까 이게 반올림을 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가 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사실 농민들은 거의 트럼프로 굳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원래부터 그러기도 했었고 네. 사실 저도 외신을 봤던 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농민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트럼프를 선택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바이든이 당선되면 환경 규제가 더 세질 것 같아서 그럼 우린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선택할래요?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도 있고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이제 그 진보적인 약간 그 저그비 같은 이런 애널리틱스에서는 역시 중서부는 약간 좀 갈라지는데 그래도 네네. 트럼프 대통령을 49.5%, 바이든을 32% 정도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네. 근데 여기에서 진짜 응답자 중에 29%가 지금 농민인데 현재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농민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했을 때 분명히 양쪽 다 장단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4년 동안 해가지고 65%의 소득이 증대됐다. 소출이 일단 소출 증대된 거는 일단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가지고 미중무역 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라에서 2번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또 받은 게 있고 네. 또 파산 신청한 것도 제가 받아줬는데 그 제가 가끔 언급하는 그 챕터 13이라 그래서 네네. 그 농민 파산은 땅하고 자산을 압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10년 동안을 유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줬을 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서 계속 해가지고 농사 짓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좀 대박이 나면 갚을게. 네네.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농민들이 그렇게 큰 충격을 안 받았다는 거죠. 첫째로. 그리고 또 바이든이 되면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은 바이든이 되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중국하고도 친하니까 중국 말고도 브라질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다른 나라들에도 우리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을 거다. 네네. 다자 원칙을 준수하는 게 민주당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의료 혜택에 대해서 확대를 해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오케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나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게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그 환경 이슈인데 왜 이 환경 이슈가 문제가 되냐면은 친환경 농법이라는 거를 이제 자꾸 주장을 하고 친환경을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그 석유 기반으로 하는 농법이 바꾸려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게 미국 농민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농기구나 그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아,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 20년 이게 집이 부동산 모기지가 아니라 이런 농기구 모기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기지를 20년을 넣어가지고서는 보통 해가지고 하는데 작게는 뭐 트랙터 콤바인부터 해가지고 크게는 헬리콥터나 비행기까지 20년 리스를 네네. 해가지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다 갖고 하려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돈을 땡기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입장에서 농민들이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이.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이지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준다 그러면 바이든으로 넘어갈 확률도 좀 많이 있죠.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돼지고기 수출량이 이번에 또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보시게 되면 다음 걸 보면은 이제 특히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그 2020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대중국 그 돼지고기 수출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돼지 농장 같은 데서는 앞으로도 그래 그럼 중국으로도 더 앞으로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네. 그랬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돼지고기는 일단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한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트럼프를 밀어주는 게 우리가 더 장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을 밀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군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트럼프가 될 것이냐, 바이든이 될 것이냐 이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돼지고기는 누가 되든 간에 이제 상품 선물로 전망이 좀 좋아 보이시는 거고. 네, 일단은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사료라든가 네네. 이 돼지고기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게 사료로 들어가는 옥수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돼지고기도 지금 다시 이제 신고가를 다시 만들려고 지금 다시 이제 상승하는 추세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이것도 좀 더 앞으로는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육류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근데 네. 상대적으로 재밌는 것이 소고기는 지금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소고기가요? 예, 그래서 그 비우고라든가 생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전에 1.25달러를 넘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이제 바닥을 잠깐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오히려 비프에 대한 그 소요는 오히려 조금 다르게 갈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돈육은 아까 보셨던 그런 것처럼 돼지고기 선물 이제 가장 중요한 수요처인 중국이 네. 더 많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재창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 상태에서는 마른 돼지는 더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구는 왜 폭락한 거예요? 지금 현재 유구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스미스필드라든가 다른 그 육가공 공장에서 지금 그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들어갔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셧다운을 한 데가 많다 보니까 타이슨 푸드 같은 데도 그렇고 역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보조금을 7월부터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 자체가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는 농가에서 소를 그냥 알아가지고선 더 이상 안 키울래 그러고서 하니까는 이게 또 줄어들고 네. 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비싼 거보다는 그래도 싼 거를 찾아가지고 닭이라든가 아니면 돼지로 또 넘어가고 그래서 또 돼지고기가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지금 현재는 2주 동안 아주 굉장히 치열한 그 이전 투구의 양상을 보일 거거든요, 대선이. 네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 금융권이라든가 이쪽으로 투자하는 차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 과열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민주당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 ETF라든지 즉 친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ETF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선 결과를 선반영한 것이냐 아니면은 금융권에서 이거를 재료로 잡아가지고서는 일부러 가격을 상승시킨 것이냐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거를 가지고 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실물단이 일단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아직 코로나가 넘어가려고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상대에 대비해서 유동성의 힘이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연준에서는 앞으로 금리를 더 이제 올릴 수도 있다, 과열 때문에 올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유동성의 힘의 한계가 분명히 오고 네네.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가격의 하락세가 이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2주 동안 우선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관망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